지난 시간에는요, 어드레스와 그립 그리고 테이크백, 백스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방학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 방학 숙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교습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점들을 통합해서 제가 내드리는 방학 숙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드레스부터 이 백스윙까지는 제가 오늘 레슨을 다 해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운스윙부터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드리고 싶은 그 방학 숙제 다운스윙 부분에서는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많이 들었어요. 자, 백스윙 탑에서요, 멈추고 내려오는 게 맞을까요? 그대로 내려오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떤 식으로 멈췄던 그대로 바로 내려오던 어떤 식으로 내려왔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꼭 알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서 백스윙을 들고요, 멈췄다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그 이유는요, 너무 급격하게 내려와서예요. 우리가 백스윙을 들어서 손으로 급격하게 내린다든지, 또는 가다가 말고 상체로 내려와서 공을 친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여유를 갖고 내려오세요 라고, 멈췄다 내려오세요 라는 주문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대로 내려오는 것도, 백스윙을 쭉 들어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도 이 부분이 급하게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멈췄다 내려오거나 그대로 내려오는 거는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요, 멈췄던 그대로 내려오던 어떤 부분이 시작을 해서 어떻게 내려오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리 그 부분을 여유를 주고 싶어도요, 백스윙을 들어서 멈췄다가요, 손으로 급격하게 내린다든지, 또는 백스윙을 들고요, 멈췄다가 몸통이 급격하게 내려온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멈춰서 공을 친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목적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연습이 돼야 되는 거냐면요, 백스윙을 든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몸통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스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하체에 대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클럽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 그런 다운스윙의 시작점이 되면 멈추거나 그대로 내려오거나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습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연습 방법은요, 어떤 연습 방법이냐면, 어쨌든 백스윙 탑에서 이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이는 느낌에서 이 얘기들이 나온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유를 두기 위한 연습이에요. 자, 일단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자, 백스윙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서 공을 칠 때 손을 들어 올린다든지, 손을 들어 올려서 공을 세게 친다든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백스윙을 들고 몸통을 더 회전해서 공을 치는 겁니다. 멈췄다가 반동을 줄 때 몸에 회전을 주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을 들고요, 여기서 몸을 회전을 해서 치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그 얘기가 나오는 건 다운스윙이 굉장히 급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연습 방법은요, 백스윙을 들고 상체를 한 번 더 뒤쪽으로 보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 앞쪽으로 나오는 타임을 더 뒤쪽으로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서 잡혀 있는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하체가 움직이기가 훨씬 더 편해요. 여기에서 치기 급급해지면 몸에 대한, 상체에 대한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런 느낌으로 한 번의 회전을 더 주면서 공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가볍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거리도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멈추고 안 멈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에 대한 움직임이 얼마만큼 다운스윙 때 잘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숙제는요,
다운스윙을 할 때 멈추고 안 멈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체에 대한 리드를 잘 신경 써서 또 몸에 대한 회전을 해서 하체가 내려온다라는 거를 잘 그런 모션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임팩트 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아무래도 임팩트 때는 힘을 안 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힘을 안 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힘을 쓰는데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훨씬 더 쓰기가 쉽고요. 왼손잡이는 왼손이 훨씬 더 쓰기가 쉽겠죠. 아무래도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오른손을 사용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팩트 포지션에서요. 공을 칠 때 오른손을 강하게 치면서 왼손목이 꺾이는 이런 동작이 나오게 돼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을 들고 내려와서 아무래도 오른손을 탁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왼손목이 꺾이는 이런 흔히들 얘기하는 스쿠비라고 하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왼손목이 꺾이는 동작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 동안은 이 왼손목이 절대 꺾이지 않는 임팩트 포지션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임팩트 포지션 때 왼손목이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공을 친다면 훨씬 더 굉장히 견고한 그런 임팩트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백스윙을 들고 어찌됐든 다운스윙을 했을 때 임팩트 포지션 때 이 왼손이 절대로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친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러면 왼손목이 꺾이지 않으면 팔로스루는 어떻게 되냐? 자, 이 팔뚝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왼손목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요. 팔뚝 자체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간 상태에서도 이 왼손목이 꺾이지 않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클럽 헤드가 자연스럽게 멀리 저쪽으로 목표 방향으로 던져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이렇게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면 맞고 그대로 이렇게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 숙제 임팩트 포지션에서는요. 이 왼손목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공을 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습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아파요. 잘못하면. 제가 티를 준비했어요. 네. 자, 이 티를요. 왼손 등에다가 이렇게 꼽습니다. 자,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왼손 장갑 쪽이에요. 이런 식으로 찔러 넣으세요. 그러면 어드레스를 이렇게 잡겠죠. 자, 이 부분이에요. 그거 이 위에 부분. 잘못 꺾였다가는 아주 끔찍한. 그렇죠. 찔리겠죠. 네, 그렇죠. 통증이. 스트로우도 괜찮을 사실 것 같아요. 네. 티가 아니라 스트로우. 뭐 여러 가지를 네. 하실 수 있어요. 빨대 같은 거. 그렇죠. 뭐 네. 다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일단 어쨌든 왼손이 꺾이지 않게끔만 되면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뭐 자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가요? 볼펜도 네, 자.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볼펜. 그러니까, 네? 볼펜. 볼펜도 좋아요. 네. 맞아요. 볼펜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볼펜 좋다. 그러네요. 그 왜 사무실에서 여러분 그냥 장갑 끼고요. 볼펜 딱 끼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것도 되게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끼고요. 티를 이렇게 껴 놓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잡아 볼게요. 그러면 그립 때 원래는 그립이 잡히게 되면 이제 굴곡이 조금 생기겠지만 티를 놨을 때는요 조금 이렇게 세워서 잡는 연습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분이 되면 이렇게 꺾이면서 어드레스 했을 때부터 아프기 때문에 조금만 세워서 어드레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엔 자, 공을 치는데요 아주 조심스럽게 처음은 쳐보도록 할게요. 자, 백스윙을 들고. 자, 이 정도만 스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강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드레스를 해서 자, 티를 꽂아 놓고요. 자,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을 들고 그대로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멀리 치는 거 아니고요. 일단 왼손목이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스윙을 해서 공을 쳤는데 이런 포지션이 나왔다. 아픕니다. 아파요. 왼손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집중해서 연습하실 수가 있어요.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저도 지금 아파요. 찔리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저 안쪽이 지금 T 안쪽이 여기를 이렇게 찌르고 있어요. 찌르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와야지만 자, 평평하죠. 이런 평평한 느낌에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오른손을 강하게 치면서 이렇게 스쿱이 되면 아파요. 지금 찔렸어요. 네,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는 잘 돼. 그러고선 뚜띠 꽂고 빵 쳤는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일단은 천천히 연습하셔야 돼요. 천천히 연습하시면서 그 동작을 익히고 그리고 좀 잘 된다 싶으면 이제 하프 스윙 정도 네, 이 정도 공을 치시는 거죠. 나는 잘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바늘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냥 찌르는 구멍 거잖아요. 정도 나봐야. 네, 맞아요. 뭐 정신 번쩍 들겠네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아이언샷을 할 때는 워낙 빨리 지나가니까 잘 캐치를 못했는데 짧은 샷 할 때, 맞아요. 30, 뭐 50 웨지 샷 할 때 여기서 틱 하고 풀리시는 분들 되게 많이 많죠. 봤어요. 네. 그래서 뭐 탑볼도 치시고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그 부분이 항상 저희한테 여쭤보시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이 연습은 드라이버도 성립이 되나요? 제가 이제 아이언으로 이제 레슨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네. 드라이버도 성립이 되나요? 제가 하는 모든 레슨은요. 심지어 퍼터까지도 네. 모든 드라이버까지 모든 게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론 아이언으로 보여드리지만 드라이버가 좀 그런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되면서 로프트가 많이 형성이 되시는 분들은 드라이버를 잡고 연습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제가 아이언을 보여드린다고 해서 아이언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자 한번 쳐볼까요? 네. 세게는 못 치겠어요. 강하게는 못 치겠고 자 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요. 자 어드레스를 잡고 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대로 치시는 거예요. 강하게 친다라는 개념이 나오면 저 역시도 꺾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왼손목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임팩트가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지? 이런 부분으로만 겨울방학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대로 잡혀 있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숙제는요. 임팩트에는 왼손목이 절대 꺾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팔로우 스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팔로우 스루에서는 거의 그런 부분들이죠. 뭐 치키닝이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인에서 아웃에 대한 부분을 고치고 싶다고 하는 분들 또 정말 프로들처럼 멋있게 이렇게 팔로우를 쫙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팔로우는요 내가 만들다고 싶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이쪽에서 어떻게 내려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내려와야지만 이 부분이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키닝을 고친다고 해서 나는 여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치키닝을 막 어떤 식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인위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단 이런 부분들을 다 한 번에 연습을 하실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정말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팔로우의 길을 찾는 거예요. 팔로우가 어떤 식으로 길을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은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돼서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고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면 자 어드레스를 쓴 상태에서 거울이 앞에 있어야 돼요. 지금 카메라 방향으로요. 그래서 백스윙이 이쪽 부분이에요. 팔로우가 지금 이쪽 부분인데 백스윙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백스윙을 하지 않고요. 이쪽을 본 상태에서 자 정면에 거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큰 거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울을 보고 그대로 팔로우를 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백스윙 할 때 만들듯이 팔로우도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요. 자 다운스윙의 스타트는 뭐죠? 그렇죠. 하체죠. 하체가 자연스럽게 리드를 하겠죠. 그러면 이 클럽이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대로 따라오면서요.
지금 이 토 부분, 이 토 부분이 자연스럽게 공을 이렇게 감싸 안는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공을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공을 감싸주는 감싸 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공을 감싸 안으면서 자 팔꿈치죠. 왼쪽 팔꿈치가 안쪽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안으로 로테이션이 되면서 더 크게 감싸 안아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감싸 안아지게 되면은 지금 중요한 건 여기 이 부분이 이 손이요 항상 내 몸 앞에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 가슴 앞에 항상 손이 놓여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클럽은요 지금 제 어깨 선상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죠. 그 느낌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내 스윙 플레인, 즉 온 플레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몸통이 움직여지면서 공을 그대로 감싸 안으면서 스윙을 했을 때 내 손이 항상 몸 앞에 있고 지금처럼 이 샤프트가 이 어깨 위에 와 있는지 그 다음에 넘어가면 피니시겠죠.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요. 저는 이 연습을 정말 수도 없이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팔로우 스루가 좋은가요? 좋은 것 같아요. 아, 저 사실 팔로우 스루가 좋진 않은데 조금 인사이드로 좋아요. 들어가요. 겸손하시네요. 그런가요? 뭐 아무튼 저는 도움이 엄청 많이 됐어요. 진짜 이 연습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너무 저에겐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면은 클럽 헤드가 자연스럽게 싹싹 던져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공을 이렇게 맞추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클럽 헤드가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휘둘러지는 느낌이 아주 잘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찾고 길을 찾게 되면 쳐봐야겠죠. 근데 이제 백스윙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줄여서 아까 신소라 프로가 4분의 3 정도 했을 때 백스윙 탑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안 되게 아주 짧게 뭐 반스윙도 안 되게끔 짧게 해서요. 왜냐하면 백스윙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이쪽에 대한 부분을 자꾸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 해서 그대로 내 길을 찾는 거죠. 아까 연습 스윙을 했던 그 길대로. 자, 이런 느낌으로요. 그러니까 풀스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만 그렇죠. 하시는 건가요? 반해서 아까 제가 연습 스윙을 했던 네. 그 거울을 보고 내 손 위치와 클럽 헤드가 클럽이 샤프트가 어깨 선상 위에 있는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익숙해지면은요 조금 더 크게 해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한 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좀 더 많이 하셔야겠죠. 그래도 이게 올바른 팔로우의 길이구나라는 것 정도는 아셔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에서 아웃이라든지 뭐 치킨윙이라든지 또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아주 쉽게 좀 더 고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이번 겨울 방학 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니시입니다. 피니시에서는요 한 가지예요. 이 피니시라는 거는 사실 모든 스윙의 결과물이에요. 어떻게 돼서 어떻게 내려와서 피니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든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부분 어드레스부터 시작점에서부터 끝날 때까지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안 만드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피니시를 굉장히 멋있게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 많이 계시죠? 네, 많이 계시고 또 이런 분들도 반대로 많이 계셨어요. 피니시 공 떠나고 났는데 피니시 왜 하고 있어야 되냐. 이거 그냥 멋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 멋을 위해서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딱 두 부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밸런스를 좀 유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피니시를 끝까지 잡으세요라는 얘기가 맞지만 네. 또 막 너무 멋있게 하려고만 네.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대부분 올해 대부분 그 피니쉬를 봤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미스를 하는 부분이 어디였냐면요. 피니쉬 때 그립을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팩트에는 힘이 없어요. 네. 자, 이런 분이에요. 아. 이런 느낌,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 네. 흉내 잘 못 내겠지만, 네. 예, 임팩트 포지션에는 힘이 하나도 없지만 피니쉬는 뭐 LPGA 프로들 보면 네. 여자들 다 허리 쫙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있어야 된대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스윙을 이렇게 하면 제가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른손 보이세요? 이렇게. 네, 그립을 놓쳤네요. 놓쳤네요. 그렇죠. 손바닥이 막 이렇게 놔지는 네. 예, 이런 분들도 있고 좀 가까이 이렇게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냥 앞을 보고 하시는 게 그럴까요? 네,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손을 놓치네요. 머리 때문에 네. 안 보여서요. 네. 제가 네. 이렇게요. 뭐 이런 네. 식으로 놔진다든지 또는 뭐 왼쪽 손이 이렇게 그립을 놓치는 놔진다든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과도한 손목의 움직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피니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더 갖고 계신지 뭐 임팩이나 이런 부분들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임팩에서 스윙에 되면서 그러니까 휘둘러지면서의 힘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게 피니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멋있게 피니쉬만 이제 뭔가 손목으로 막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움직임으로 뭔가 이렇게 놔지는 느낌의 피니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좋은 결과의 피니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 끝까지 스윙이 오히려 짧더라도요. 요거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꽉 잡고 있는 느낌의 피니쉬가 훨씬 더 좋은 피니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해서 그립이 낮을 때까지 어깨를 이렇게 돌리는 거 정말 의미 없어요. 프로들은요 굉장히 유연하고 그 힘이 끝까지 가서 피니쉬 때 그립이 낮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활처럼 휘어진 피니쉬를 유지하는 거지 아마추어 분들처럼 이렇게 손목으로 피니쉬를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번 겨울 방학 동안은 여러분들이 그립을 피니쉬 때까지 원래 어드레스에 잡았던 그 그립 있죠? 이 그립이 쫙 가서 그대로 잡혀 있을 수 있도록 이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